안녕하십니까, 신진수입니다. 인코로나 시대의 교육과정 운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영 교감생님, 네, 안녕하세요. 황은희 스님,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번째 학생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생 평가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학생 평가의 원칙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근거는 2020년 충남 참학역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 지침을 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하면 결과는 평가하지 않고 과정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오해가 좀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평가는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정기고사의 개념으로 학기 말, 학년 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과정 중에서 학습의 과정 그리고 얼마나 성취했는지 결과까지 함께 본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사별 평가를 실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교사별 평가는 동학년이라 할지라도 선생님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다른 수업을 했을 때 평가의 도구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학년별 동일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그 해당 학년에서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평가 7번 문항에 보면 과정평가는 관찰, 구술, 논술,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등과 같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필평가도 포함된다는 거 짚고 갑니다. 과정중심 평가하면 손으로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하는 어떤 평가는 배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필평가도 포함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말고사와 같은 이런 정기고사의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일상 수업 중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 상시 관찰 이런 내용들을 누가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나이스에 누가 기록을 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학교마다 나이스에 쓰는 것보다 다른 방식을 원한다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스에 누가 기록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런 그 평가, 학생 평가의 그 기준을 바탕으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약이 있는지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평가는 어떤 것들인지 방법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생 평가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죠.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기본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기준으로서 이 몇 가지 짚어드린 이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맞게 평가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평가를 몇 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 영역 부분에서도 사실 수업 일수가 감축되지 않고 수업 시수가 감축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본래 그 영역에 맞도록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도 그만큼 좀 축소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들을 때 1, 2학년 특히 1학년 아이들 입학하고서 봄에 해당되는 부분 그 예를 좀 들어서 얘기합니다. 봄은 원격 수업을 우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봄에 대한 학습을 원격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격으로 학습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굳이
굳이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평가 계획을 아마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렇게 수립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도 축소할 수 있고요. 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슬림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를 할 때 학생 간 밀접 접촉 그리고 또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당연히 지양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그 평가 부담을 좀 줄여주는 부분, 왜냐하면 원격 수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등교한 이후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를 뭐 일주일에 몇 차례씩 수행 평가를 몇 차례씩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어느 부분을 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선생님 원격 수업하면 평가는 하는 거를 권장한다 아니다.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기본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등교 대면 수업은 당연히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원격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했다면, 즉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쌍방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 눈에 보이고 이렇게 관찰이 가능했다면, 그렇다면 평가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원격 수업 중에 우리 세 가지 제시한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 원격 수업.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만약에 한다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교사가 아까 우리 평가를 할 때 기준 원칙 얘기했잖아요. 공정성, 뭐 이런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평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 내용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교한 이후에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뭐 평가를 한다면 그 부분은 보충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즉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평가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 관념으로 평가는 모든 영역을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생각으로 그 이유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만을 위한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원격 수업의 내용을 소급해서 평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음악 수업 또 체육 수업 이런 부분은 우리 수업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이 우려되는 이런 성취 기준의 경우 평가 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4학년 체육 03-07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의 필요성을 알고 팀원과 협력하며 게임을 수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실제 수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게 있죠? 게임 협력하면서 게임을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수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소규모 학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큰 학교 같은 경우 많은 아이들이 이 활동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예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평가를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요거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성취 기준을 다시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협동의 필요성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협동의 필요성을 아는 부분은 꼭 몸으로 막 움직여서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선생님과 대화하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정도의 평가를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석한 학생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할 건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기 결석을 했을 경우 출석 수업을 한 그 이후에 그와 유사한 성취 기준이 있다면 앞에 평가받지 못했던 것들 그때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즉 대체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 역시 무리해서 굳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장기 결석의 경우가 더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학기 동안 쭉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래서 한 학기 내내 아이가 등교를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스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이스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하지 못한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인코로나 시대에 나이스 기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고 학부모 통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기재 부분을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 활동입니다. 교과 활동은 평가를 하고 나이스에 기재하는 원칙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그렇죠. 그리고 확인이 가능한가.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조금 다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입학식을 교실에 와서 우리 하지 못했잖아요. 학교 와서 원격으로 입학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의 경우 입학식은 1시간 했다 기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격으로 입학식을 했어요. 그럼 나이스에 기재할 때 창체의 실수에 입학식 1시간 기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정량 기록의 부분에서는 기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정성적인 부분, 이 아이가 원격 수업을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 눈으로 직접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찰 가능한 부분만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상 경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교내 대회만 기재한다. 이 원칙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결,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출결 기록 이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누가 기록도 역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통지 부분은 기본 지침은 이렇죠. 평가 결과는 학기별 1회 이상 가정에 통지한다. 이렇게 우리 지침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통지 방법이나 횟수 이것은 이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학부모 가정에 통지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만 큰 학교의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만 등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통지할 것인가 이런 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통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걸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통지해도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뭐 학교장이 결정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말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할 경우도 1학기 종료일이 예를 들어 9월 8일이다 그러면 여름방학 직전에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학생 평가 그리고 결과 기록, 통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질의응답 그리고 학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경우에 첫째 자녀가 학교를 가서 혹시나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이제 임산부의 특징상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을 투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걱정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냐면 매일 조퇴를 하겠다는 거죠. 조퇴를 했을 경우에 이 친구가 어떤 교육활동을 특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진급처리 부분에 대한 또 걱정이 있습니다. 담임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진급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아이들이 와서 수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 수업에 참여할지 말지의 문제가 우선될 것 같고요. 평가는 사실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사례, 학교에 왔다가 조퇴만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 사실은 조퇴는 뭐 출석일수 3분의 2 이런 기준에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퇴를 계속했다고 얘가 진급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출석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아이들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아까 기저질환이 있어서 1년 내에 학교를 안 오는 경우도 지금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에서는 출석 인정 결석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 진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그러니까 얘가 출석 일수나 이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면 진급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 생활기록부에는 평가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놓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조퇴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의 돌봄에 의해서 학습 활동은 이루어진다고 이제 전제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 친구가 가정에서 한 거에 대해서 교사가 관찰하거나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부모가 만약에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방법을 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아이의 그러니까 학습 활동은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했다. 네. 그 결과를 학교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모든 평가를 출석하는 아이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출석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 역시 학부모와의 어떤 의견을 좀 나누고,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평가, 기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 기록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 과정 중심 평가는 작년까지처럼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참 부담이 되는 평가 방법이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평가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원격 수업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사실 수업 부분에서도 그러다 보니 원격 수업 자체가 학부모 공개 수업 매일 공개 수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의 평가를 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까 기준으로 얘기했던 공정성, 객관성, 신뢰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이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